근데 이제부터는요, 상당수의 많은 지역에서 굉장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를 꼭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선 영상에서 이제 대표님께서 앞으로 3년 전국의 사상 최악의 공급 절벽 시대가 확정되었다라는 코멘트 한번 해주셨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공사비가 너무나도 늘어나고 있다. 그에 관련해서는 이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로 해서 공사비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26년 이후로 27년부터는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 의미시로 이 데이터를 얘기하시죠.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많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면 대표님은 그동안은 이제 하락이란 이런 얘기가 굉장히 훨씬 더 좀 비중이 높았는데, 이전부터 뭐 26년에 27년부터는 집을 사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 이야기의 강도가 좀 더 높아진 느낌이 드네요. 네, 이제는 이제 확실한 상승론자 로 변하는 김기현을 보시게 될 거고요.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곧 있으면 상승론자로 이제 변할 것 자, 이걸 보세요. 제가 작년에는 울산만 얘기했죠? 맞아요. 얘기했습니다. 네, 올해는 울산, 대구를 얘기했죠? 근데 이제부터는요, 상당수의 많은 지역에서 바닥을 찍고 이제 이런 대세 상승이 오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년까지는 모르겠지만 27년부터는 굉장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를 꼭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5년 넘게 만에 집을 샀잖아요. 지금 벌써 2채 샀잖아요, 지금. 최근에 올해 몇 월에 샀다고 하셨죠? 4월에 샀고 지금 8월에 샀고. 그리고 올해 말 내년에는 더 많이 살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부동산 투자 제가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부동산 투자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격, 능력, 체력, 저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 성격만 좋아도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성공할 수 있잖아요. 운이 좋으면. 자,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의 성격 데이터, 능력 데이터, 체력 데이터, 이 모든 게 다 좋을 때만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5년 동안 참았다니까요. 많은 분들은 하락론자 김기현 대표를 알고 있는데 상승론자로 바뀌고 있는. 근데 여기서 그럼 요건 근데 하나. 모든 지역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지역 아니에요. 자, 지금 사도 되는 지역은 어디죠? 지금 사도 되는 지역을 제가 이전에는 울산 옛날에 과거 얘기해 줬고, 이제는 올해 초나 상반기는 대구도 얘기했었고. 근데 이런 거예요. 제가 진짜 사고 싶은 지역을 이렇게 공개 영상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울산도 사고 싶고 대구도 사고 싶어요. 근데 정말 저라고 제가 무한정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세금도 감안해야 되고 자금도 감안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진짜 사고 싶은 이거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좀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온라인에서 사실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이번에 향후 가장 떡상할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 리슈 김기현 대표님께서 특별 무료 강연을 이제 9월 20일 토요일 날 준비하셨다고. 이거 무료인 거죠? 네, 무료입니다. 5년 만에 다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된 이유. 9월 20일 이제 1부 행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110명이 신청할 수 있고, 2부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또 110명 신청할 수 있는 강남구 이제 세택에서 합니다. 컨벤션 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날 뭐 짧게 어떤 이야기 하실 건가요? 제가 왜 다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 지역을 샀는지.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모든 데이터를 제가 다 보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여기는 떡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유망 지역을 조금 더 방송보다는 훨씬 더 오픈하겠네요. 모든 걸 다 거의 다 오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이 이제 행사가 강연이 뭐 무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로 신청 폼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오프라인 행사에서는 더 자세한 거 오픈하겠지만, 살짝만 그래도 한 군데 정도, 여기는 좀 괜찮아 보인다, 한 곳 정도만 얘기해 주신다면요. 대구에 집을 마련하지 아직 못하신 분들은요, 지금 괜찮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경기 침체가 오면은요 더 떨어질 거예요. 아무리 저평가가 돼도. 근데 저는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조금 더 올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평가된 지역도 경기 침체가 오면 떨어지지만 금방 회복하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내년 말 안이 타임적으로 봤을 때 무릎 밑에서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지역입니다. 거의 모든 지역, 지방에 거의 모든 지역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유망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대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도 내 집 마련하기 좋고요. 뭐 충남도 좋고 다 좋아요. 사실 안 좋은 데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요 질문을 한 가지 드려야지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안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전까지는 이제
집값을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이셨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서울로 예를 든다면 서울 집값이 어쨌든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제 상승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다. 네. 하라고 얘기하면 아니 뭐냐? 네. 김기훈 너 원래 하락 얘기한 사람 아니었냐? 네. 지금 상승을 얘기하라. 아니 이미 올랐는데 지금 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서울의 고가 지역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지역마다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다 달라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이 이렇게 차이가 심한 나라는요. 대한민국밖에 너무 심해요 지금. 원가도 안 나옵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지방의 지금 부동산이 너무나도 저평가됐고 공급은 작고 앞으로 분양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신축 공급은 한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 부동산 시장이 내년 어느 시점, 올해 말 내년 어느 시점을 대바닥으로 앞으로 계속 몇 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고가 지역은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고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와서 좀 가격이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때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좀 전세 시장 여쭤보려고 하는데 전세 자금 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는데 현재 전세 공급 물량도 구조적으로 부족해지고 있지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전세 수급도 지금 수요자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 공급이 이제 없는 상황인데 투자자 유입 감소와 맞물려서 앞으로 전세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날까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전세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전세가.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 수급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앞으로 신규 공급이 지금 40년 만에 지금 사상 최악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전세가는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전세 대출이 문제인데 빌라나 다세대 시장은 지금 전세 대출을 또 한다라고 지금 28일부터 또 규제가 지금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은 여전히 지금 안 좋지만 아파트 시장도 다르거든요. 네. 앞으로 뭐 전세가 올라가든 그리고 월세가 올라가든 지금 데이터를 봤을 때는 월세가 조금 더 계속 비중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전세든 월세든 지금 임대차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전세 기반이 탄탄하던 강남 상구마저 월세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월세화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그러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까요? 자, 요 데이터가 이제 강남 3구의 매매 시장 거래량, 전세 시장 거래량, 월세 시장 거래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매매 시장도 출렁출렁하면서 올해 6월 달에 꽤 지금 거래가 많이 됐고요. 근데 매매가 거래가 제일 작죠. 누가 제일 거래가 많냐면 전세가 여전히 거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세 시장이 거래가 상당히 많은 시장이고 월세도 거래가 최근에 한 2022년부터 보시면 상당히 많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월세도 여전히 지금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전세보다는 거래가 작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아직은 전세 시장이 월세 시장보다는 크지만 지금 월세 시장도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자, 신축 아파트 입주 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엔 전세 대출이 막히면서 잔금을 치르는 집주인과 입주하려는 세입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신축 단지의 월세 전환도 그럼 더욱 빨라지는 걸까요? 네, 지금 전세 대출이 지금 이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금을 치르는 집주인이나 세입하려고 하는 세입자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월세로의 전환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럴 확률이 저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만기금 다가오는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전세 연장과 주택 매수사에서 고민이 깊을 텐데 2, 3년 뒤를 내다봤을 때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요? 자,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공급이 상당히 문제긴 한데요. 정말로 이제 또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입니다. 자, 서울을 보시면 이게 지금 서울의 공급 물량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게 제가 1990년부터 볼게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26, 27, 28 정말로 공급이 작죠. 자, 그리고 요거를 확정이 아니라 전체 공급 물량으로 좀 데이터를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요. 서울은 26년과 27년 그리고 28년까지도 이 3년은 공급이 확정적으로 아주 작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30년 중에서 공급이 제일 작죠? 이거는 사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있어 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 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공급에 대한 이런 정책들을 빨리빨리 좀 안 해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전세 매물은 어때요? 전세 매물 지금 계속 줄고 있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진짜 거의 26, 27, 28년은 서울에 새 아파트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저는 없진 않다. 있을 수 있다. 예.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을 하면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순식간에 전세 재고 떨어질 수 있고 그런 전세가도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상황만 없다라면은 지금 공급 사이드만 놓고 보면은 서울은 엄청난 폭등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 사람을 성격 능력 체력을 봤을 때 일단 성격 데이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도 분명히 공급 사이드만 봤을 때는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수도권 기준에서 때 같은 가격으로 서울 외곽에 있는 구축 아파트란 거면 경기도 핵심 지역의 신축 아파트 좀 어느 게 나은 선택일까요? 이게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을 저는 분석을 할 때 제가 매수를 할 때 저는 세 가지를 보거든요. 수요적인 측면에서 데이터를 보고요. 그 다음 공급적인 측면에서 데이터를 봅니다. 근데 수요와 공급만 가지고 저는 투자를 할 때도 있지만 제가 정말로 지금은 이제 한 채 한 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호재까지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뭐 서울 외곽이냐, 외곽 구축이냐, 뭐 수도권의 좋은 핵심 지역의 신축이냐를 고민하실 때 여기에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는 현재의 모습보다 앞으로 4년, 5년 뒤에 교통과 어떤 일자리에 이 데이터가 많이 바뀌는 핵심 호재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 신축 아파트를 사는 게 사실은 제일 좋겠죠. 만약 그럼 자금이 부족하다면 동네 수준을 낮추더라도 대단지 아파트를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좋은 동네의 소규모 아파트를 사는 게 나을까요? 이거는 꼭 집어서 얘기하긴 뭐하지만 제일 무난한 선택은 뭐냐면 내가 나중에 팔고 싶을 때 잘 팔만한 아파트를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 아파트다 만약에 잘 팔릴 수 있다. 그러면 뭐 이 소규모의 규모가 있겠지만 그래도 한 300세대 이상 되고 역세권 바로 앞이다. 그러면 그런데도 부동산 거래가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괜찮고 아니면 뭐 수도권의 핵심 지역에 대단지 이런 지역도 저는 괜찮은 거야. 근데 관건은 어찌됐건 내가 나중에 팔고 싶을 때 잘 팔릴 만한 아파트를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정부가 근데 전세대출 DSR 규제를 제외한 공급대책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이러한 정책 방향에 그러면 시장 안정에 좀 실질을 기여할 수 있을까요? 당장 기여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공급하고 싶다라고 해서 금방 공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착공 시작하고 준공까지, 입주까지도 지금 3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해도 이거는 정말 아무리 빨라도 3년이고요. 5년, 6년, 7년 뒤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 공급이 부족한 거는 앞으로 3년이 지금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은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공급난, 새 아파트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딴 건 몰라도 일단은 전세가는 올라갈 확률이 정말로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부가 상기 신도시라든가 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공급 확대를 꾀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시장의 경우는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에 그러면 충분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 진작 했어요. 이거는 이 정부가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 사실은 진행이 했어야죠. 이전 정부에서 원래는 3기 신도시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26년, 27년쯤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봐서는 이제 좀 지금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 거죠. 거기 플러스 또 요즘에 실거주 요건 강화로 신규 입주 아파트 전세 매물 나오기가 어려졌는데 이런 점이 전세 시장 불안을 더욱 가중화시킬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전세 매물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말 이런 대책들을 펴낼 때 시장을 너무 이렇게 거래가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말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기나 투자 심리가 들어간 매매 시장이 아니라 특히 임대차 시장. 그래서 전세나 매매 시장, 이 시장을 잘못 건드리면은 상당한 좀 후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신중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거는 이 정책을 펼쳤을 때의 즉각적인 반응도 생각을 하지만 풍선 효과라고 하죠. 후폭풍이 있거든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고민하셔서 정책을 펼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임대차 시장 더더욱도 그렇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시장이 정말 엄청난 지금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